오늘의 관세 발표와 함께 전반적인 이야기 오늘은 이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썬투자 송범선 실장과 함께합니다. 네,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증시 마감 상황 먼저 전반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장이 진행될 때는 양호하게 마감되는가 싶었습니다. 플러스로 마감이 됐죠. 그래서 사실상 뭐 미국이 상호 관세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전부터 말이 나왔었기 때문에 4월 2일이 그런 것들이 이제 미리 재료 소멸로 괜찮게 흐르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정작 또 장이 끝나고 마감하고 시간 외적으로 보니까 이제 지수 선물이 폭락하게 되는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나스닥이 2% 넘는 나스닥 선물이 2% 넘는 하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상호 관세가 여전히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것만큼 미국 자체적으로도 좀 충격이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미국 상호 관세가 발표가 됐는데 좀 보면은 우리나라, 한국에도 25%의 상호 관세를 매긴다고 했죠. 그러면서 좀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예상보다는. 왜냐하면은 이 한국 25%가 왜 높은 수치면은 일본이 24%인데 1% 더 높고요. 그리고 유럽 연합도 20%대인데 유럽 연합보다 5% 더 높은 수치죠. 자, 그렇게 보실 수 있겠고, 그래서 지금 한국이 사실상 FTA로 거의 무관세 측면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때려 맞은 그런 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관세로 거의 0.6%, 0.7% 정도 관세가 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이 무려 50% 이상의 관세를 미국에 매기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맞는 게 아니죠. 사실은 FTA 때문에 무관세인데 뭔가에 오해가 있었든 뭔가 착오가 있었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5%를 받게 됐고 다만 이제 중국과 베트남보다는 낮은데 중국은 34%, 베트남은 무려 4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우회로 판매를 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베트남이 관세를 좀 많이 맞은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외 그리고 미국의 지금 시간외나 아니면은 또 지수 선물 같은 경우 나스닥에서 2% 넘는 하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상호 관세가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크다. 결국 우리의 예상대로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증시가 미국 증시는 이렇게 마감을 하는데 또 돌아오는 한국 증시, 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아시아 증시도 역시 좀 안 좋게 시작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관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고조되고 그에 따라서 FOMC, 금리 인하 같은 것들이 좀 지연되는 상황들이 나타나니까 전반적으로는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좀 암흑기에 도래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상호 관세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부여받을 25% 정도의 상호 관세는 사실 그 수치 자체는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폭은 아니잖아요. 중국만큼 30%가량의 관세를 부여받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 대비 좀 높다라는 이유로 시장을 더 놀래킬 여지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본보다 일단은 높다는 점이고요. 1%가량 일본보다. 그래서 일본보다 높다는 것과 있고 또 유럽연합 20%인데 그거보다 좀 높다 보니까 사실 유럽연합은 예전부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좀 공격을 했었던 와인에다가도 200% 세금을 물겠다. 네. 술에다가도 그리고 또 유럽연합 쪽에도 자동차라던가 등등 많은 그런 갈등들이 있었는데 한국에다 하는 거는 예전에 이제 한국이 이제 4배 정도 미국보다 관세를 더 많이 본다. 이거 뒤로는 좀 크게 말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자동차 관세라던가 25%라던가 아니면은 철강, 알루미늄 25% 이런 것들은 좀 보편 관세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나라에 해당되는. 그래서 이 한국을 이번에는 딱 꼬집어서 말한 거는 약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하필이면 또 일본보다 1% 더 높아가지고 그런 점도 어느 정도 좀 안 좋은 상황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주변국 대비 조금은 높게 책정된 우리의 상호 관세. 과연 개장과 동시에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저희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간밤 이슈 톱아봤는데요. 이제부터는 기업별로 종목 이야기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브리핑에서도 만나보셨던 테슬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도 이어졌던 이슈인데 일론 머스크 CEO가 이제 정부 효율부를 그만두고 도지를 그만두고 테슬라로 복귀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희 사실 테슬라 얘기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CEO의 역할과 네. 정부 효율부와 분리해야 한다. 어떻게 그쵸.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대로 가다가는 네. 사실 뭐 CEO를 새로 뽑아야 되는 상황이었죠. 왜냐면은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이제 경영에 좀 신경을 안 쓰게 되다 보니까 뭐 일론 머스크가 이제 후계자를 키우든 2인자를 만들든 오른팔이나 왼팔을 만들어서 네. 앉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좀 돌아온다는 거는 좀 다시 복귀한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회사를 경영하기에도 빠듯합니다, 사람이.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신경 쓰는 거는 몸이 정말 두 쪽이 나지 않는 이상 힘들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간밤에는 이제 호재와 악재가 좀 공존했는데 악재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량이 33만 6천 대로 전년 대비 좀 줄었다. 13% 가량 줄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망치가 이제 40만 대였는데 여기도 영 못 미쳤죠. 40만 대인데 네. 현재는 33만 대가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다시 좀 돌아올 것이다라는 말들이 나오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각 강료들한테 좀 그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죠. 자, 그래서 복귀론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뭐 약간 썰 같은 거다 보니까 네. 뭐 물론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은 약간은 100% 확정된 게 아니다. 라고 해서 지금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보시면은 오늘 결국은 이런 복귀설 때문에 네. 머스크의 복귀설 때문에 상당히 좀 주가가 테슬라는 괜찮았었죠. 장중에는. 장중에는 뭐 5%까지도 상승을 하는. 그러니까 결국 인도량의 감소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일론 머스크만 돌아오면은 해결된다. 약간 그의 왕의 귀환을 좀 꿈꿨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 보면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 마이너스로 또 돼가지고 이런 것들 여전히 좀 상호 관세 이런 부분들이 직격타로 맞았고 결국은 마이너스로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윗꼬리를 좀 길게 다는 상황들이 좀 나타나는데 어쨌든 저는 일론 머스크가 한 1년이나 2년 안에는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든 간에 왜냐하면은 계속 자리를 비워두긴 좀 그렇고 네. 또 머스크 성격상 2인자를 만들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왠지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네. 본인이 다 틀어쥐고 뭐든지 생산 현장에도 항상 가더라고요. 가서 그러니까 본인이 엔지니어드니까 보니까 우리나라 삼성이나 뭐 요즘은 너무 이렇게 관료화돼 가지고 네. 이제 뭐 이사라든가 전부라든가 뭐 현장에 나가면은 현장 사람들이 뭐 기술적으로 말하잖아요. 엔지니어 용어로. 그러면 잘 못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너무 어려운 말로 하다 보니까 막 영어 써가면서 못 알아듣는데 그 쉬운 말로 해라. 뭐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말해라. 뭐 이런 말들이 나돈다고 해요. 근데 머스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엔지니어 출신이고 창업자다 보니까 다 알아듣고 바로바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고 또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런 본인의 장기를 다시 한번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 테슬라 오늘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데 이 정도 조정이면은 정말 고점 대비 한 반토막 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50% 정도 됐는데 이 정도에서 오늘 뭐 윗꼬리 달고 모멘텀이 한번 붙었기 때문에 좀 더 한다면은 테슬라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비록 관세 여파를 그대로 맞으면서 시간에서 좀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저희 실장님이 전에 그 부분도 맞추셨거든요. CEO의 자리와 또 정부 수장의 자리를 분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현재 딱 맞아 떨어지고 있는데 오른팔을 만들진 않을 것이다. 2인자를 네. 만들진 않을 것이다. 이것도 과연 이루어지는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함께 짚어봤고요. 다음으로는 마이크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HBM 점유율 경쟁 승자는 누구일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달아주셨는데 사실 HBM 시장 안에서 3사를 꼽으라 하면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잖아요. 네. 마이크론은 또 추가적으로 챙겨볼 이슈가 있나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기존의 HBM 시장에서 좀 약합니다. 사실 굉장히 약하고 뭐 글로벌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50%고 삼성전자가 37% 그리고 마이크론이
13% 점유율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번에 마이크론이 야심차게 밝힌 게 2025년에는 20%까지 끌어올리겠다. HBM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되고 있고 D램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점유율이 22%입니다. 그래서 2024년 4분기 기준 D램만큼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좀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13%에서 2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마이크론이 HBM 쪽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대체제,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제일 잘하고 그런 것들이 돼 있는데 또 미국의 기업들이 좀 마이크론에 또 수주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좀 마이크론의 좀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전력 효율입니다. 그래가지고 전력 효율이 30% 정도 괜찮게 저렴하게 나온다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다른 삼성이나 뭐 SK하이닉스 대비 효율성, 그러니까 효율성, 전력 효율 이런 것들이 좀 좋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HBM3E 이걸로 해서 양산 체제 뭐 들어간다 고객들에게.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4가 나왔는데 마이크론도 이제 2026년, 2027년 넘어서는 HBM4를 양산 체제로 갖추겠다 이렇게 하니까 마이크론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마이크론이 괜찮다고 보는 거는 뭐 점유율이 지금 높은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마이크론이 할 수 있는 위치가 있고 HBM 시장 자체가 워낙에 고성장 시장입니다. 그래서 워낙에 고성장이다 보니까 3위만 해도 굉장히 또 성장성이 괜찮은 흐름들이다. 이렇게 보고 최근에 뭐 애플이라던가 기타 등등도 삼성 거를 쓰려다가 마이크론을 썼다 뭐 이런 보도를 봤거든요. 뉴스 기사를. 그래서 아무래도 애플이라던가 친미국 중심이라고 한다면은 삼성보다는 마이크론을 쓸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라는 최근에 뉴스가 있어서 이런 점에 따라서 좀 마이크론도 한번 주목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측면이고요. 차트상 보셔도 굉장히 좀 낮은 수치예요.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57달러가 고점이었는데 여기 157달러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 엄청나게 조정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마이너스 50%대, 마이너스 40%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닥권에서 여러 번 이렇게 지금 탈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큰 상승은 못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점들이 HBM 시장 전체만 성장해도 마이크론은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현재 마이크론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HBM 시장 내에서 저희 마이크론도 함께 주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슈와 종목들을 짚어봤는데요. 사실 오늘의 하락이 우리에게는 매수의 기회로 작용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밤에 들어가 볼 종목도 참 궁금해지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오늘은 저 아마존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존이 이제 드론 배송 재개 소식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아마존이 드론으로 이게 이렇게 나르다가 배송을 하다가 중단됐습니다. 중단됐는데 다시 지금 미국에서 텍사스와 애리조나 지역에서 재개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드론으로 배송을 한다는 거는 정말 빠르고 효율적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직접 배달부가 가지 않더라도 상당히 좀 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뭔가 이제 센서에서 오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류가 있어서 이런 점들이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에 좀 기술적으로 오류를 해결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미국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가볍게 이번에 좀 되고 있다라는 걸로 볼 수 있겠고요. 되게 조용하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조용하게 좀 드론을 배송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중요한 건 아마존이 2030년까지 연간 5억 개의 이 소포를 드론으로 배송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번에 드론 배송을 다시 서비스를 시작하자마자 재개를 했죠. 그러면서 전례 없는 수준의 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특히 이제 뭐 멀리 떨어진 산간 지방이라던가 아니면 섬이라던가 뭐 이런 바다를 거쳐서 가는 이런 데는 드론이 상당히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에 따라서 아마존 좀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저는 지금 시점 아마존 공략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장 아마존 함께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슈와 함께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선투자 송범선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